이 사람의 이만한 능력을 못 알아보고 요만큼밖에 몰라서 이 사람을 안 뽑으면 얘도 손해지만 나도 손해잖아요. 덜 억울할 거 아니에요. 이만큼밖에 표현을 못해서 얘는 떨어지고 뭘 보고 뽑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치사한 말 하나 해볼까요? 스펙 왜 보는 줄 알아요? 스펙? 여러분을 공정하게 뽑으려고 스펙 보는 게 아니에요. 감성대리님 표정을 한번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하던가? 저는 정말 사람들이 내가 말을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 영상보단 대리님 영상을 더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 영상은 제가 말하는 스피치에 대한 얘기는 기술적인 거예요. 근데 대리님이 말하는 스피치에 대한 얘기는 내용에 대한 거잖아요. 대화는 내용이 훨씬 중요해요. 내가 새 같은 목소리가 나고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도 내 말하는 내용이 좋으면 집중해서 듣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에 정확한 발음으로 말해도 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쓰레기 같으면 누가 내 말을 듣겠어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내용은 주로 좋은 목소리, 발성, 발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말하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좋은 말로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한 얘기는 대리님이 많이 하시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요즘 시대에 훨씬 필요한 스피치 강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저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저는 사회적 낭비 내지는 사회적 손실이라고까지도 보는데 제가 지금 출판사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사람을 뽑잖아요. 당연히 좋은 직원을 모시고 싶죠. 왜냐하면 조그만 회사일수록 한두 명 능력자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회사가 확확 달라지니까 당연히 좋은 사람을 모시고 싶은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 20대의 분들은 스펙을 쌓으면 알아볼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실제로 회사 분들이 스펙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회사가 출판사인데 토익 점수가 사실 나한테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난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토익 점수를 내시면 그냥 이분이 성실했구나 안 했구나 이 정도만 아는 거지 이 능력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능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대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사람을 대하는 어떤 예의 바른 태도 이런 게 나한테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면접을 와서 나하고 얘기할 때 그분들의 태도, 그분들의 말하는 방식, 그분들의 무슨 뭐 정말 사소한 습관, 심지어는 전 어떤 사람도 들었냐면 벤처기업인 중에 면접 끝나고 나갈 때 문 닫나 안 닫나 이거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사소한 습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별거 아닌 것 같은 내용들까지도 중요한데 그렇게 사람을 평가할 때 어쩔 수 없이 많이 보는 게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이거든요. 이게 결국 스피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 이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단지 말을 못해서 자기 자신이 이만큼 능력이 있다는 걸 표현을 못해서 이만큼밖에 표현을 못해서 이만큼밖에 말을 못했고 그 결과 내가 이 사람의 이만한 능력을 못 알아보고 요만큼밖에 몰라서 이 사람을 안 뽑으면 얘도 손해지만 나도 손해잖아요. 사회도 손해고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죠. 유교문화인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가진 거를 확확 드러내는 것보단 겸손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내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뭐 내가 열심히 살고 있으면 남들이 알아주겠지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내가 가진 거를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에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그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스피치. 그러니 스피치를 정확하게 잘 해서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덜 억울할 거 아니에요. 이만큼밖에 표현을 못해서 얘는 떨어지고 요만큼 능력 있는 애인데 이만큼을 다 표현해서 얘가 붙으면 억울하죠. 얘는 얼마나 억울하냐고. 그리고 이거에 속아서 얘를 뽑은 나는 얼마나 억울하냐고. 나는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스피치를 지금 사실 어떤 대학에서 저보고 2학기에 스피치 강의를 좀 맡아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모든 학생이 다 들을 수 있는 교양 과목으로 만들어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저는 진짜 다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에서 이제 클래스 런칭도 하신 거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저희 수강생분들을 모시고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로 들어주기도 하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런 연습들을 간접적으로 계속 매일 네. 하게 되고요. 뭐 면접, 그래서 면접하시는 분들이 좀,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럼 말 나온 김에 면접 팁 좀 말씀해 주세요. 면접 팁이요? 네. 면접의 핵심이 뭐 같아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의 장래성? 장래성. 제가 볼 때는요. 네. 그렇게 세밀하게 구분하는 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어요. 모든 회사는 그걸 하고 싶죠. 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많은 장치를 두고 스펙도 보고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심사위원도 뭐 대학 교수를 모셨다가 뭘 모셨다가 뭐 다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최종 면접, 실무 면접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들어와 있는 10명 중에 우리가 한 5명을 뽑아야 된다. 네. 거기에 들어와 있는 10명 사이의 차이는 없다고 봐야 돼요. 회사 입장에선 네. 이 10명 중에 얘가 들어오든 얘가 들어오든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 돼요. 네. 그런데 실무자 면접을 들어왔어요. 네. 내가 입사를 하면 이 사람하고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오늘 주제가 뭘까요? 뭘 보고 뽑을 것 같아요? 센스? 센스. 네. 일정 부분 맞죠. 맞아요. 일정 부분 맞아요. 나이가 모셔야 되는 과장님이 들어올 수도 있고, 혹은 작은 회사라고 치면 당연히 사장이 면접 들어올 거고 그 사장이랑 같이 일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같이 맨날 얼굴 보고 살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면접을 본다고요. 그 사람 뭘 보겠냐고요. 되게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얘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마음에 드나 안 드나? 네. 그 마음에 안 들고의 들고 좋은 기준이 뭔가요? 그게 다양하겠죠. 네네. 그 사람마다 되게 다르겠죠. 네. 그게 어려운 점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외모를 볼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목소리를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태도, 네. 예의범절, 뭐 그 어떤 사람은 똑같이 내가 좀 자신 있게 대담하게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자신감 넘치네 하고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어떤 있고. 사람은 얘 왜 이렇게 건방져 이러고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진짜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그 모든 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나 얘랑 한번 일해보고 싶은데 이 마음이 들게 하냐 안 들게 하냐 그 차이예요. 어떻게 하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거 뭐 개인차가 다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기본적으로 하나만 얘기한다면 네. 말을 잘하는 거죠. 말. 네. 네. 말을 못하는 사람과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 봐도 되죠. 그렇죠. 네. 네. 왜냐면 일이라는 게 이 네. 사무실에 앉아서 요 3-4명이 머리 맞대고만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거의 모든 일은 내가 대기업이라면 다른 부서와 상대할 일도 많을 것이고 내가 중소기업이라면 외부의 다른 회사와 네. 커넥트가 돼서 얘기할 일도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대화의 스킬이 부족하다든지 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든지 상대방이 원하는 건 이건데 이 소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그럼 어디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군대 얘기해서 군대 얘기 되게 싫으실 텐데 군대에서 제일 열받는 상황이 뭔지 기억나세요? 제일 열받는 상황은요. 네. 내가 병장일 때 네. 일병이 못해서 내가 깨질 때예요. 그렇죠. 돌아버리죠. 위험하죠. 진짜 화나죠. 네네. 근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회사 들어갔는데 여러분 과장이 여러분 때문에 깨지죠? 그럼 과장 완전 뚜껑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 그거 못 참습니다. 그거 어떻게? 근데 그 일이 한 일주일에 2-3번씩 반복된다? 여러분의 인사고과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네. 어떻게 하면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어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서 네.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걸 시키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 네. 자기소개를 네 자신을 한번 소개해봐라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요. 왜 이 회사에 왔니?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요. 네. 경쟁사를 말하면서 네 말대로 네가 뭐 우리나라 출판업계에 큰 별이 되고 싶다면 우리 회사보다는 뭐 저기 더 좋은 저 출판사에 갔어야지 왜 일로 왔니?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죠. 이건 동시에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거이기도 하죠. 네. 소위 압박 질문이라고 하는데 긴장감을 줘서 긴장감을 줬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도 보고 싶고 좀 그렇게 긴장감을 주면 그때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 솔직한 마음이 나오기도 하니까 그런 거에 대처 능력도 보고 싶고 그런 상황에서도 상대방 즉 이 경우엔 나일 텐데 나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면서 대답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되고 긴장했을 때 이상한 습관이 나오냐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갑자기 긴장할 만한 질문을 했더니 아니 저 그게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뭐 그 회사를 갈 수도 있는데 아니 오늘은 그냥 이 회사를 제가 온 거고요 뭐 이러면 그걸 어떻게 뽑겠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겠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첫인상일 텐데 첫인상에는 당연히 나의 외모, 헤어스타일, 단정한 표정, 옷차림
또 들어가겠지만 내가 입을 열었을 때 나오는 나의 첫 번째 말도 첫인상에 들어갑니다. 네. 거기에는 어떤 말이었는지도 좋겠지만 어떤 음성이었는가도 되게 중요하죠. 아마 소개팅을 하거나 했을 때 너무 예쁘거나 너무 잘생긴 사람이 나와서 우와 기대했는데 안녕하세요 라고 했더니 확 깼던 경험 있을 거예요. 맞아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내가 돼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발성 연습을 하고 이런 나의 한마디 한마디를 면접관이 정확하게 알아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음 연습도 하는 거고 이런 걸 기본적인 스킬로 갖춰놓는 거고 갖춰놓은 이후에 여기에 그럼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라는 거를 깊게 생각을 해야죠. 사실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성대디 채널을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보고 감성대디 책도 보고 이러면서 생각을 해야죠. 평소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살고 싶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놔야 그런 상황에서의 대답이 나온다고요. 그거를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좋은 발성과 좋은 목소리와 좋은 발음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하느냐는 평소에 나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갖춰놔야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 치사한 말 하나 해볼까요? 스펙 왜 보는 줄 알아요? 스펙? 여러분을 공정하게 뽑으려고 스펙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야 너 얘 왜 뽑았어? 라고 했을 때 책임 안 지려고 스펙 보는 거예요. 아니 얘가 스펙이 이렇게 좋은데 그런 이상한 애가 들어올 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 핑계 대려고 스펙 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나쁘게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놈의 보신주의, 그놈의 책임주의 이게 진짜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주의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그거 면하려고 스펙 봐요. 미안하지만 되게 큰 부분입니다. 진짜 나 이거 너무 싫어요. 난 진짜 너무 싫어 그런 게. 여러분 오늘 저는 너무 뻘소리를 많이 했고요. 이거 풀 버전은 절대 보지 마세요. 올리시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절대 보지 마시고요. 제발 저 재밌게 나온 편집분 제가 볼 때는 한 3분 50초짜리면 충분하거든요. 그것만 보시고 웃으시면서 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성대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책 반드시 꼭 보시기 바라고요. 정말 생각할 부분이 많은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